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네팔에 있습니다. 카트만두 근방에 있는 나갈꽃이라는 해발 한 2,100m 좀 되는 리조트 호텔 방에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밤늦게입니다. 여기 시간으로는 10시쯤 됩니다. 밤 10시쯤.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4월 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4.3 사건 추념사에서 한 이야기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왜곡하고 그 진상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믿고 대한민국과 국군과 경찰과 이승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이 4.3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오늘 70주년 행사를 하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북한 노동당 정권과 당시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소련군의 지휘하에 있었습니다. 이 자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특히 재헌의회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남로당원들을 지령해가지고 무장 반란을 일으키고 경찰서를 습격해서 일어난 이 4.3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비극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누가 일으켰고 왜 일으켰는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양민이 많이 죽었다, 학살당했다는 이야기는 구구절절히 강조를 하는데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로당 말도 나오지 않았고 공산당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대충 보면은 군경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추념하는 이야기만 하고 이것을 군경의 진압행위를 국가폭력이라고 했습니다. 국가폭력. 군경과 이승만 정부를 향해서 국가폭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의 균형 감각이 있다면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산당이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진실을 은폐한 것입니다. 왜곡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보수든 진보든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사에 대한 언급을 불공정하게 편파적으로 하면서 공정을 이야기하니까 어리둥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문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70년 전 이곳 제주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당했습니다. 이념이란 것을 알지 못해도 도덕 없고 거지 없고 대문도 없이 함께 행복할 수 있었던 죄 없는 양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학살을 당했습니다.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초토화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산간 마을의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마을 주민 전체가 학살을 당한 곳도 있습니다. 1947년부터 54년까지 당시 제주 인구는 10분의 1, 3만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념이 그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는 학살태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가족을 잃고도 폭도의 가족이란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여기에 왜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읽어보면 도대체 왜 계엄령이 선포되었는지 이것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군경이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제주도민을 학살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걸로 됩니다. 아니 공산당이 일어나가지고 우익 인사들 경찰관을 잡아 죽이니까 선거를 못하게 하니까 진압작전을 펴고 그 뒤에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는 이런 전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연설입니다.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남노당 세력이 북한 정권과 소련군의 지령 및 지원 하에서 일으킨 무장 폭동이었다는 점을 애써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문 대통령은 자연히 남노당의 만행은 덮어주고 국군의 잘못만 부각시킨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왜 북한 정권과 소련이 그렇게 극렬하게 방해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이 선거를 통해서 출범하는 대한민국이 국제적 특히 유엔의 공인을 받을 것을 걱정한 탓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선거를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3 사건은 본질이 남노당에 의한 무장 폭동인데 그것은 선거 방해, 건국 방해, 그리고 김일성 정권 강화, 미화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당했다는 표현만 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념이 뭡니까?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희생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념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공산주의라는 이념 때문에 희생당하였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인 김광동 박사는 4.3 사건을 연구를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은 4.3 사건을 딱 한 줄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공산 좌익이 일으킨 무장 폭동인데 스탈린 대원수 만세, 김일성 수령 만세, 이승만 처단으로 시작된 명백한 폭동으로서 진압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희생이 초래되었다고 해서 그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에는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고 오창기님은 4.3 당시 군경에게 총상을 입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 3기로 자원 입대해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인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는 이 표현이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씁니까? 한국전쟁이 갑자기 스스로 발발했습니까? 김일성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렇게 써야죠. 6.25 남침이라고 이야기해야죠. 아니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는 국가폭력이라고 하면서 국가폭력보다 몇백 배나 더 심한 김일성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왜 남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국전쟁 발발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에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6.25 전을 한국전쟁을 내전이라고 했습니다. 내전. 한국전쟁을 내전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좌익 중에서도 없어요. 한국전쟁은 명백한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이 공모한 기습 남침입니다. 그것도 동족을 친 민족 반역 전쟁이죠. 그런데 왜 내전이라고 해가지고 김일성에게 면죄부를 줍니까? 내전은 잘잘못 가리지 말자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할 때 쓰이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보수와 정의로운 진보가 정의로 경쟁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정한 보수와 공정한 진보가 공정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연설문부터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이승만 정부, 군인,
경찰에 대해서는 불공정하고 공산당, 남노당, 김일성, 소련에 대해서는 유리한 방향의 연설을 했으니까 이것은 불공정한 겁니다. 역사 앞에서 공정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휘하는 요사의 이른바 촛불혁명식 수사는 불공정의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끄는 정부는 노골적으로 촛불혁명 세력에는 유리하고 반공자유 세력에게는 불리한 편파적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성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올해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으로 기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5월 31일은 국회 개원 70주년입니다.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개원 7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국회도 덩달아서 70회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회 본관에 가보면은 재헌국회가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었다고 딱 자랑스럽게 써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기초해서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건국 과정을 1948년 8월 15일에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건국기념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즉 국민이 99%의 유권자가 참여해가지고 국민 손으로 세운 정부다. 우리 민족 사상 최초의 국민정부다. 국민국가다. 이게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 근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하게 지금 말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어제 4.3 추념사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기념하지 않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날은 기념해도 됩니까? 헌법은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위, 헌법 수호,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 계속성을 수호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위반입니다. 사소한 위반이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 박물관에서는 4.3 특별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 박물관 관장이라는 사람은 뭘 한 사람이냐? 교과서에다가 아주 왜곡된 정보를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1948년 12월 유엔 총회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았느냐 하면은 대한민국만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었으므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공인을 받습니다. 유엔의 공인을 받습니다. 북한은 어떠냐? 북한은 유엔 감시하의 선거를 거부를 하고 찬반 투표가 불가능한 원천적 부정 선거에 의해서 그것도 스탈린이 써주는 대로 국호를 정하고 헌법을 받고 해가지고 꼭두가시 정권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장이라는 사람은 교과서에다가 어떻게 적었느냐? 유엔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38도선 이남에서만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결의했다고 완전히 사실을 왜곡, 거의 조작순으로 왜곡한 내용을 교과서에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교과서를 바꿔야 한다는 운동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이 역사 왜곡 학자를 관장으로 임명했는데 그 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4.3 사건 특별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공산
폭도들에게는 유리하고 군경에게는 불리한 내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부정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과 헌법과 과학과 문명 발전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낡은 이념의 포로가 된 사람은 지금 누굽니까? 이승만을 필두로 하는 자유민주 세력입니까? 아니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좌파 세력입니까? 아니면 김정은입니까? 누가 지금 낡은 이념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성공 조건을 하나하나 부정하고 파괴하고 대한민국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4.3 사건 추념사는 역사를 왜곡하고 은폐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